대여금 채권과 근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저는 5년 전 과일 장사를 하는 을에게 5천만 원을 빌려주면서 이자는 월 1%로 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을의 부동산에 근저당권 등기를 설정받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을은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설정해 주지 않았고 이자는 1년간 지급하다가 그 후에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청구하고 싶은데 소멸시효가 문제가 됩니까? 하는 내용입니다.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이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해서만 상행위로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는 상법 제46조 각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 뿐만이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이 되는 것이며,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해 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을에게 돈을 빌려준 대여금 채권도 상사시효 5년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을이 1년간 이자를 지급하였다면 이자 지급을 채무 승인으로 보아 시효가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위 대여금 채권, 즉 근저당권 설정 약정의 피담보 채권은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는데, 이 경우 근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일단은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과 독립해서 별개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별도로 검토를 해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담보물권인 근저당권은 피담보 채권의 부종성으로 인하여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그에 따라 소멸하고, 반대로 피담보 채권이 존속하는 한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에 불과하여 그 담보 대상인 대여금 채권과는 별개의 채권으로 독자적으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때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근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근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전제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으나, 대여금 채권을 행사한다고 하여 근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권까지 행사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여금 채권을 일부 변제한 경우 중단 사유인 승인에 해당하나 근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권까지 승인하였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판례도 근저당권 설정에 따른 근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권이 그 피담보 채권이 될 채권과 별개로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을 살펴보게 되면 대여금 채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1년간 이자 지급을 한 것으로 채무 승인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대여금 채권은 시효가 중단이 되었지만, 근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권에서는 별도 시효 중단 사유가 없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대여금 청구는 할 수 있으나 근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를 하기는 어렵다 라고 하는 것이 결론이 되겠습니다.